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벌써 이제 8월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8월은 9월이 되면 9월 평가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9월 9일서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8월은 결국 대학 결정, 학과 결정, 입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원 지역의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고, 특히 강원 지역에서도 연세대학교 미래에 초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강원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아시는 것처럼 의대 인원이 많지 않고 실제 증원 인원도 많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가 당연히 관심이 1순위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 지역의 지방인재,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들과 다르게 강원 지역에 관심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서울, 경기, 인천과 1시간 내에 인접거리에 있다는 점이죠. 이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매우 높고, 그 중에서도 특히 상위 의과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미래의예과나 한림대학교는 관심이 매우 큰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강원 지역은 전년도에는 267명을 선발했어요. 그런데 올해 391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는 49명에서 올해 42명이 배정이 돼서 91명을 선발하지만, 내년이 되면 132명을 선발하게 될 거고, 연세대학교 미래는 93명에서 올해 증원된 인원이 불과 7명밖에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선발하고요. 한림대학교도 76명에서 24명이 증원에 대해서 100명을 선발하고,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49명에서 51명이 증원해서 100명을 선발하니까 4개의 대학 중에서 강원대와 카톨릭 관동대는 증원 인원이 꽤나 많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와 한림대는 증원 인원이 매우 적고, 특히 연세대학교 미래는 서울권에, 서울에 있는 8개 의과대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 가장 적은 증원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연세대학교 미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2025 수시 지역 인재 의학 계열을 보면 이 강원 지역에서도 특히 수시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의 의학 계열을 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원 지역에서는 연세대, 미래, 한림대, 강원대, 카톨릭, 관동대, 강릉, 원주대, 상지대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대학이 있고, 연세대학교 미래는 의예과에서, 한림대학교는 의예과에서만 선발하고요. 강원대학교는 의예과, 약학과, 수의예과 선발하고, 카톨릭 관동대학교도 의예과에서만 선발하고, 강릉, 원주대학교는 치의예과, 상지대학교는 한의예과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참 이걸 보시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원 지역이 참 의학 계열의 원서 지원의 폭이 매우 좁고 기회가 매우 적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의대 중심으로 선발 인원이 집중되어져 있지만, 강원 지역은 의대가 4개 정도 대학밖에 없고, 약대라고 해봤자 강원대학교, 치대라고 해봤자 강릉원주대, 그 다음에 한의대라고 했다면 상지대, 그 다음에 수의대라고 했자 10명을 뽑으면 강원대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강원 지역의 상위권 학생들은 어디로 몰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의대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점이.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25명에서 65명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34명에서 66명으로 늘어서 전체 59명에서 131명으로 인원이 크게 늘어난 상태고요. 치의예과는 10명 그대로 선발하고 인원 변동이 없고, 약학과는 10명에서 15명으로 강원대학교에서 선발하고 있고, 한의예과는 12명으로 전년도와 변화가 없고, 수의예과는 10명으로 인원 변동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원 지역은 의대 편중 현상이 너무나 심하고, 그 중에서도 약대나 치대나 한의대는 선택폭이 매우 적다 보니까 강원 지역의 상위권 학생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인재의 선택폭이 4개 대학이지만 사실상 2개 대학이나 3개 대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머지 4개나 3개 정도는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인재 전형이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2025 수시 의학 계열에서 284명을 선발하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114명이 늘었습니다. 어디가? 의예과가. 자,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는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 학생부 교과는 19명에서 16명으로 인원이 3명이 줄었고, 가장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18명에서 27명으로 늘었어요.
한림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이 16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는데 한림대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한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21명에서 43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고, 강원대학교는 원래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지역인재를 선발했지만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신설이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0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대학교는 인원이 늘어난 것만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누어 지역인재를 선발한다는 게 특징이고, 강릉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전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CKU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8명이 있었지만 올해는 폐지가 되어지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을 8명에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각 대학에 이런 특징들이 있겠죠. 연세대학교 미래의 특징이 있다면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18명에서 17명으로 늘었다는 점, 한림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거, 강원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됐다는 점이고,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학종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을 늘렸다는 점이에요. 자, 강원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연세대 미래, 강원대학교, 카톨릭 강원대학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 죄송합니다. 자, 교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대학은 지금 어디밖에 없는 거냐면 강원대학교밖에 없죠. 강원대학교하고 카톨릭 관동대학교 두 개의 대학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는 거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대학은 3개 대학. 다시 말하면 강원대학교가 종전에는 없었지만 올해가 신설이 되어지면서 3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자, 모집 인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릉 원주나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학교,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이 모든 대학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라든가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 분야가 클 수 있는데, 특히 연세대학교 미래는 2025학년도는 2024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의 변화가 크다는 점, 특히 어디에 모집 인원이 변화가 크냐면 강원인재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9명이 늘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만,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라 학교생활 우세 전형,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죠. 15명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지만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죠. 그럼 많은 분들이 모집 인원이 늘어난 데 관심이 있습니까?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누구나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대학에 관심이 커요. 왜?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늘어난 쪽에 관심이 쏠리죠. 그러면 오히려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는 곳에서 반드시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고, 강원 연세대학교 미래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연세대학교 미래와 대칭을 이루고 있는 한림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 그리고 한림대학교와 연결성이 있는 한림대학교나 경북대학교나 단국대 천안이나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한양대학교 울산대학교 전체적으로 의대 정원이 학종에서 늘었다는 점인데, 연세대학교 미래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수도권 쪽에, 다시 말하면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학교의 학종이 사실상 내신 성적이 높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상 자사고 중심의 전형이고,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 쪽으로 유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 쪽에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대부분 서울 수도권으로,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학생들도 대부분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춘천이나 아니면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학교에 관심을 갖기가 적단 말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으니까 더 관심을 갖기가 어렵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벽이 높은 연세대학교 미래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연세대 미래는 2026학년도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추천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서 8명, 16명을 선발해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추천형과 교과 우수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지원 자격과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의 반영 범위에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과 우수자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일자가 11월 30일이죠.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는 원래 수능 전에 면접을 봤어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쟁률이 다운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수능 이후로 면접일자를 바꾸고 난 다음에 경쟁률이 많이 증가했죠. 연세대학교 미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수능체제예요. 수능체제. 수능체제가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하나, 과탐 2. 다시 말하면 5개의 영역 중에서 4개의 영역 등급 합이 5. 그 다음에 단 영어는 2등급, 한국사는 4등급이기 때문에 수능체제가 비교적 높은 단계의 수능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수능체제가 높다? 결국은 뭐냐면 수능체제의 변별력이 높다. 결국 수능체제가 합불에 결정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학생부 교과전형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내가 나름대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나는 수능체제에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연세대학교 미래를 지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면접일자는 11월 30일,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의 면접일자도 11월 30일,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강원인재도 마찬가지로 11월 30일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사실상 어렵고요. 강원인재 전형만 수능체제학력 기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 합이 6입니다. 나머지 전형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5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체제가 한 단계 낮은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논술 전형은 다른 대학하고 좀 다른 점들은 일반적인 대학들이 수학 중심의 논술을 봐요. 물론 대학들에 따라서는 의학계열, 의대인 경우에는 과학 논술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15명을 선발하고 수학원, 수학2, 미적분, 기하 2문제, 그 다음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1, 2 중에서 한 개 교과를 선택해서 2개 문항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어지도록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수능체제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수능체제가 높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이에요. 4개 영역.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이 4개 영역 등급합이 5고, 이화여대가 4개 영역 등급합이 5고,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가 4, 6, 전북대가 4, 6이 되지만 4, 6이 되면 4, 5와는 많이 다르죠. 다시 말하면 고려대, 인하대, 연세대학교 미래가 바로 수능체제가 4개 영역 등급합 5를 반영하는 수능체제가 높은 구간이고, 특히 이 중에서도 서울권에 있지 않는 대학은 바로 연세대 미래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나 이화여대보다 연세대 미래의 4, 5라는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100%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상 서류평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의대라고 한다면 거의 1.0이나 1.1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 하지만 교과 우수자 전형을 보면 19명 모집에 455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23.9의 경쟁률에다 수능체제 충족 비율이 42%, 그 다음에 충원율은 7명에 36.84%고 내신 성적이 1.27, 1.31 정도죠. 이렇게 내신 성적이 낮아요. 학생부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온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수능체제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첫 번째 고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능체제의 충족 비율이 42%, 48%라고 한다면 교과치고는 수능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은 거죠. 그만큼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 정도의 성적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를 쓴다는 점이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충원율이 낮아요. 학생부 교과는 교과 100% 전형이니까 다른 대학과 연계해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연세대학교 미래의 충원율이 36, 26, 그 다음에 14% 정도의 충원율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연세대학교가 미래가 아래에서 위로 쓰는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연세대학교 미래를 쓰면서 이 학생들이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상위권 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윗지점으로 넘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하나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내신 성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수능 체제는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의예과의 이탈률과 통과율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은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42%, 48% 정도 되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올해는 43.3%,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51.9%였고, 강원인재 전형은 29.2%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의
수능체제의 충족 비율이 가장 낮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보시면 경쟁률이 27.60, 전년도에는 12.33, 이렇게 경쟁률이 2배로 올라간 이유는 면접 일자를 수능 이후로 바꾸면서 발생이 된 거죠. 그만큼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학생들에게. 수능 이후로 가니까 경쟁률이 올랐죠. 대부분 이렇게 낮았다가 경쟁률이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 연도에는 조정 과정을 갖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는 특히 경쟁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연세대학교 미래보다 더 우리가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더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의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어요. 그만큼 선택폭이 많이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연세대학교 미래는 경쟁률이 낮아지고 입결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정말 원서 지원이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많은 대학의 의대가 늘었지만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학이 이런 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나 아니면 이화여대 같은 학교들이 실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는 지점들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1.41, 1.5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신 성적이 낮은 이유가 자사고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선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내신이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사고 학생들이 실제 합격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도 꽤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크다. 두 번째, 이런 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전년도 입결을 바탕으로 원서를 쓰다 보니까 대부분 1.3이나 1.4 정도의 학생들이 원서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은 1.41에서 1.5, 1.4에서 1.47, 1.33에서 1.37이니까 전체적으로 1.4에서 1.5 정도의 내신이기 때문에 내가 의대를 가고자 하는데 내신 성적이 1.4야. 사실 전국을 찾아봐도 1.4나 1.5에서 갈 수 있는 의대가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바로 연세대학교 미래가 올해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만 있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인재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보면 70%의 성적이 4.16, 그 다음에 70%의 성적이 2.16,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이 지역의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사고 학생이라 해서 자사고 학생들이 다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자사고다, 과학고다, 영재고다 그럼 마치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가 일반고 학생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학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의 첫 번째 고민거리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동일 계열의 고등학교 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극복해야만 실제 원서 지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경쟁력, 동일 계열 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연세대 미래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첫 번째는 학종용에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전년도가 182명인데 올해가 384명으로 202명이 늘어났어. 어느 대학들이? 성균관대, 울산대, 한양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 한림대, 경북대, 단국대, 특히 한림대학교를 보시면 21명에서 43명으로 인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결국은 연세대학교 미래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많은 분들은 어디에 쏠려? 어디에 관심이 있어?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난 데 관심이 있지.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는 데 관심이 있나?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점은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그게 바로 합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 기회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지점들이 경쟁률이 하락하고,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아지니까 입결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그런 대학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연세대학교 미래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 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서 충원율이 높지 않아요. 충원율이. 연세대학교 미래의 충원율이 36.84%, 인하대학교가 133, 가천대학교가 111,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의 충원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위 대학으로의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위 대학으로의 연결성이. 그만큼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그만큼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미래의 신입생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보면 알 수 있는 특징은 과학고나 영재고는 사실상 연세대학교 미래에 지원하지도 않겠지만 실제 선발되는 인원이 없어요. 그럼 연세대학교 미래 특히 의예과에서 관심을 갖는 건 바로 자사고죠. 자사고가 전년도에는 25명의 6.48%가 합격이 되는데 물론 이 자사고가 다 의대에만 붙었다고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2024년도와 2024년도를 보면 2024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사고가 선발된 학생이 25명이 뽑혔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15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게 다 자사고가 일로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15명 안에 결국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이 꽤나 많이 포함되어 있겠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15명이라고 하면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의 비율이 적어도 절반 정도, 50%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5명이 자사고가 뽑혔으니까 바로 이 지역인재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은 이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민사고 같은 학생들만 뽑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도 실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서 선발이 있다라는 점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논술 전형에서 29명, 논술에서 27명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논술 전형, 특히 의대 논술 전형이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합격의 루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미래의 모든 전형 중에서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강원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과 논술 전형이 좀 더 유리한 전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하이프리뷰에서는 수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김정우 선생님이나 권영미 선생님이 진행하고요. 컨설팅은 1시간 반, 2시간 정도의 1회 상담, 그 다음에 1회 상담을 7, 8월 정도에 진행하고 난 다음에 9월에 2차 상담을 통해서 최종적 대학을 결정하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금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를 설명을 드리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점은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합격의 가능성과 기회가 넓어졌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몰리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반드시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입결은 생각보다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점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약간 소외되어져 있는 연세대학교 미래 같은 지점들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소 수능 최저가 높긴 하지만 내신 성적이 부족하다면 지금서부터 수능에 정말 올인하셔서 수능 최저 충족을 통해서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꼭 합격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